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영이라는 것을 배울 때 경영과 관련 있는 주요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마케팅 믹스 OP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경영이라 하는 것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행위예요.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 기획, 그 다음에 기획을 했으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무언가 일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 다섯 번째까지 하면은 피드백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이 피드백의 상황에 따라서 실행하는 걸 다시 할 거냐, 조직하는 걸 다시 할 거냐, 기획하는 걸 처음부터 다시 할 거냐, 뭐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무엇이라고 그러냐? 경영의 기능이라고 불러요. 경영의 기능. 경영은 이런 것들을 하는 행위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조직하고 실행의 과정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마케팅 믹스다. 왜? 경영이라는 행위를 하는 모든 조직은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이 뭐겠어요?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에요.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 그럼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 수익을 내야 된다. 수익, 성과가 있어야 돼. 경제적 성과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이 경제적 성과를 낸다는 건 결국에 상품을 뭐한다? 판매한다.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요즘 고객이란 말을 더 많이 쓰겠죠. 자, 소비자, 고객 판매한다는 거. 자, 그래서 경영을 하는 조직이 어떤 것을 물적 인적 자원을 조직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함이고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함인데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다? 마케팅이에요. 좀 더 잘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마케팅이다. 그래서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불러요. 광범위하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그리고 그곳을 우리가 그런 장소를 마켓이라 불러요. 마켓이라 부르고. 그럼 여기서 오늘 말할 믹스는 무엇이냐? 이 모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반드시 조절되는 요소. 반드시 중요하게 조절되는 요소를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피라고 단서가 달렸죠. 포피. 이 포피는 무엇이냐? 이 조절하는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소 네 가지의 명칭에서 따온 말입니다. 여기 앞에 써 있는데요. 자, 1960년대에 메카시가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네 가지 요소
해서 앞에 P자를 따서 마케팅,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접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함으로써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절해야 되는 중요 요소로서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자 P, 이니셜 P를 따서 마케팅 믹스 4P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1980년대가 넘어가면서 90년대 오면 필립 코틀러라는 미국의 매우 유명한 경영학자가 마케팅의 전문적인 경영학자가 그 이후에 7P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이 마케팅 믹스는 각각 하나하나가 다르게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제품, 프로덕트, 가격, 유통, 촉진 이 네 가지 요소가 얼마나 상품의 특성에 맞게, 시장의 특성에 맞게, 공급자의 능력에 맞게, 소비자가 원하는 정도에 맞게 잘 유기적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와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믹스라는 말을 써요. 마케팅 믹스 네 가지. 자, 믹스가 뭐야? 섞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섞느냐. 그 레시피는 회사마다 공급자마다 수요자가 원하는 거 정도에 따라 다 달라져. 그 믹스의 정도는 다르다. 그러니까 즉 레시피가 완전히 사람마다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믹스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딱 배분이 장소 25%, 프로덕트 25%, 딱딱딱 25%씩 그냥 정해져 있다면 믹스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겠지. 그냥 마케팅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마케팅 팩터 이런 건 끝날 얘기야. 근데 믹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얼마나 유기적으로 그때 상황과 환경에 맞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마케팅 믹스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게 사회가 지금 과거보다 어때요? 복잡하고 다양하지. 여러분들이 도장에 다녔을 때도 기억을 하겠지만 선생님이 다니던 도장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다니던 도장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이 제품, 태권도장에서 파는 제품은 뭐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시되는 제품이 뭐야?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이야. 근데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도장은 전문 선수를 육성하지 않았으니 일반 초등학생들, 유소년들을 위한 그냥 단순한 체육 프로그램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대에 와서는 입시를 위해서 아니면 품새나 시범 선수 육성을 도장이 도맡으면서 도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정도나 제품의 모양새가 완전히 바뀌게 되지. 또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도장들도 별도로 늘어나게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분명히 복잡 다양해지는 시장 상황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 90년대 이후에 스포츠 마케팅이 아니지. 마케팅 분야를 완전하게 확장시킨 연구자로서 필립 코틀러를 굉장히 크게 평가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더 붙는다. 사람, people, process, 물리적 증거, physical evidence 해갖고 세 개가 더 붙어서 최근에 와서는 최소 7가지 정도를 판매자, 공급자가 매우 중요시 여긴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마케팅 믹스는 4P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여기 사람, 프로세스, 이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요. 앞서서 마케팅 4P에 명확히 보면 그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게 너무 확장성이 크고 그리고 반응하는 수요자가 이것들에도 굉장히 자극을 잘 받다 보니 4P에서 일부를 좀 더 떼어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더 늘려서 7P까지 보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피플은 뭐냐?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이나 고객의 영향력도 마케팅에 충분히 성과를 바꾸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명확하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은 원래 마케팅 포피에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 원래 이건 확장된 개념이라고 했어. 직원도 사실은 제품인 거지. 제품의 하나야. 우리가 식당을 간다, 아니면 서비스업을 보자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친절도나 신속 대응 능력들을 보고도 아, 여기는 참 친절하네 하고 가잖아요. 그쵸? 그건 뭐야? 우리가 그 직원을, 종사자를 뭘로 본다는 거야? 일종의 제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피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품의 확장 개념이다. 왜? 서비스업이 커진, 성장한 3차 산업 시대 때부터는 사람도,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도 제품의 하나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중요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 피플이라는 개념을 따로 빼서 얘기하게 되었다. 따로 빼서 얘기하게 됐다. 그러면은 봐봐요. 태권도장도 그렇지 않을까? 왜 태권도장에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태권도장에서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뭐야? 첫 번째, 태권도 프로그램. 두 번째, 태권도와 관련된 용품들. 세 번째가 학부모 입장에선, 수련생 입장에선 사범님의 능력도 뭐가 돼? 제품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력서 쓰고 거기 취직하려고, 도장 한 군데 취직하려고 할 때마다 관장님이 이력을 다 보죠. 왜? A라는 이 지원자가 B라는 지원자보다 능력이 좋은가? 왜? 우리 도장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상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전달, 프로세스, 서비스가 전달되는 절차, 기법, 흐름 등도 제품이 된다는 거야. 아까 조금 전에 직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라고 했지만 그게 직원 개인의 능력으로만 커버할 수 있을까?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회사나 기업이나 아니면 그 점포나 마켓이 정해놓은 흐름에 따라서 따라하는 거지. 내가 그걸 일개 직원이 그걸 다 결정할 권한이 있을까? 없어. 대체적으로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에 아니면 어떤 곳에 서비스를 받으러 갔어. 그러면 항상 절차가 있지. 처음에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받을 건지에 따라서 뭐 번호 대기표를 뽑고 차례대로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을 하고 나오게 돼. 그런 프로세스도 일종의 손님들에게는 당연한 상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 잠깐 그 용어가 잠깐 헷갈리죠? 제품, 상품.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구분하지 않고 써요. 내가 돈 주고 사서 쓰는 것 그러면은 그냥 제품이다 상품이다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 마케팅에서는 굳이, 경영학에서는 굳이 구분한다면 제품은 유형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제품. 그럼 상품은 뭐냐? 상품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재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형의 제품은 뭐라 불러? 서비스라고 불러. 서비스 또는 우리말로 용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다 외래어 많이 쓰면 서비스라고 하고, 무형은 서비스, 그리고 유형은 제품이고, 이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가 부여된 것, 그러니까 돈 주고 팔 수 있는 것, 그것은 상품이라고 굳이 구분해서 부른다. 이 상자가 뭐 서로 교환해서 가치가 있다라는 상자에서 상품이란 말로 고정시킨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제품과 상품의 의미는 다른데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동안 우리도 일반인들처럼 굳이 구분해서 쓰진 않는다. 그 교재들을 봐도요, 학자들이
크게 구분하지 않고 써요. 크게 구분하지 않고 써요. 다만 그냥 용어적으로 굳이 따지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물리적 증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이나 물리적 시설, 장비 등을 포함한다. 고객이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유무형의 단서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에 기여한다. 신뢰가 높을수록 아니면은 좀 더 고품질일수록 결과는 성과 내가 그 최종적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기본 결과는 똑같은데 그 수준의 차이도 고객들이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상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세차장에 갔어. 자동 세차장에 갔어. 근데 일반 주유소에 있는 자동 세차장은 뭐 기름을 안 넣었을 때 6,000원 내고서 그냥 물 뿌리고 비누칠하고 다시 물 뿌리고 그 다음에 말려주고 끝. 그런데 15,000원짜리 갔더니 나중에 결과물을 봤더니 좀 다르네. 최신식 설비에 좀 더 고압에 좀 더 비누칠도 잘해주고 심지어 소리 안 돌아가고 그걸 다 노터치로 하는 데가 있다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똑같은 자동 세차장, 똑같은 자동차를 세차한다는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중간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거에 사람들이 쏠려가는 거야. 또는 이런 거죠. 어딘가에 서비스 센터를 갔어. LG와 삼성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그냥 상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를 갔더니 여기는 음료수도 있고 군것질거리도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서비스 센터가 되어 있어. 고객 대기실. 근데 LG는 그러지 않아. 그런 걸 몇 번 경험했더니 서비스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LG전자 거 안 살래. 삼성 거 살래. 라는 기분이 든다라는 거. 그런 것. 물리적 증거. 그런 것들. 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이나 물리적 시설 장비 등을 포함한 것을 피지컬 에비던스라 한다. 원래 삼성전자나 LG전자가 팔아야 되는 건 전자제품이야. 그쵸? 그걸 뭐라 부르느냐? 핵심 제품이라고 그래. 핵심 제품. 근데 여기서 서비스 센터를 잘 해놓아서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호감이나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뭐 부가적 제품, 부대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확장 제품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는 뭐였다? 전자제품, 핵심 제품이 있는데 서비스 센터라는 확장 제품을 잘 만듦으로써 이런 물리적 증거들을 확연하게 소비자가 느끼게 만들고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소비자가 끌려오도록. 그럼 태권도장은 물리적 증거 있을까? 아니면 프로세스는 태권도장도 존재할까? 존재하죠. 이제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잖아. 그쵸? 자, 물리적 증거도 제품이 확장된 거. 그쵸? 그리고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촉진이나 유통 경로를 확장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포피의 개념에서 태권도장은 물리적 증거는 뭘까?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잘 가르치면 그만이긴 한데 부대시설, 샤워실이 있을까? 그러면 성인들도 갈 수 있겠지. 샤워실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 아니면 태권도장인데 태권도만 하고 빠지려니 딱 끝나고 나가려니 뭔가 허전한데 성인들이 오는 김에 샤워실도 있고 그 김에 바로 옆에다가 조금 더 공간을 터서 웨이트 시설까지 좀 더 놓는다면 또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 프로세스. 좀 더 입관을 편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태권도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냥 관장님이나 사모님한테 배우는 거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수련생이 직접 무언가를 찾아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다가 여러 가지 교육자를 올려서 공개하는 것도 일종의 이런 것들의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마케팅 믹스는 지금 여러분들이 빠르게 선생님한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죠. 마케팅 믹스란 소비자가 결국에 공급자가 준비해 놓은 물건을 돈 주고 사서 서로 상호 교환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돌아가도록 공급자가 준비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는 말로. 왜? 이 조절을 누가 해야 돼?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소비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공급자가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마케팅 믹스라는 말을 아주 고정적으로 사용했어요. 고정적으로.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런 요소를 내놓는 데 있어서만 쓰고,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뭘 쓰냐?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러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왜? 고객들도 이제는 생산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리뷰들 뭐예요? 다. 그 사람들이 생산자야? 아니야. 그쵸? 시장에서 무언가 작용을 하고 있는 일종의 고객인데 리뷰를 남기고 했더니 공급자가 저런 의견이 있어? 바꿔야겠네? 그쵸? 상호 간에 서로 의존성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바뀌고 복잡 다양해지고 요구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최근에는 마케팅 믹스라는 말보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한다. 학문적으로는 아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논이라고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다만 여기서는 믹스를 확장한 개념으로 이렇게 7패까지 많아지다 보니, 이것은 사실은 시장을 움직이는 건 공급자가 정해놓은 요소들에 따라서 있는데, 또는 조절하는 요소들에 따라서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고, 소비자도 이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공급자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론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4개 포피 우선은, 나머지는 확장 개념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포피의 전통적 4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을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크게 핵심 제품, 그 다음에 외형, 디자인, 브랜드 등을 얘기하는 실제 제품, 그 다음에 확대 제품 등으로 확장 제품, 확대 제품을 다른 말 확장 제품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3가지 단위로 바뀝니다. 핵심 제품은 당연히 핵심 기능. 자, 그러면 태권도장으로 치면 핵심 제품은 뭐야?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이야. 그 다음에 실제 제품은 근데 뭐야? 이 핵심 제품을 사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것들이야. 실제 제품. 내가 학부모가 태권도 수련을 한 달 동안 해보고 돈 내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태권도장의 간판 보고, 그쵸? 그리고 나서 문 열고 들어와서 인테리어 보고, 그리고 사범님이나 관장님의 경력을 본 거야. 그쵸? 그래서 실제 제품, 실제로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건 사용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외형이 먼저야. 그래서 실제 제품과 핵심 제품은 기대감에서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소비하는 거긴 하지만 같은 제품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핵심 제품은 사용하고 나서 완벽하게 느끼는 거고요. 실제 제품은 내가 정말 돈을 주는 순간에 산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장 제품은, 확대 제품은, 그리고 이것을 삼으로써 얻게 되는 부가적인 제품들 또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확장 제품, 확대 제품은. 자, 그래서 제품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무형의 가치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소비자가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다. 자, 여기서 보자면 중요한 용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태권도장 경영에서 도장 경영도 배워야 되고, 태권도 산업도 배워야 되고, 태권도 정책도 배워야 되고, 굉장히 배울 내용이 많아서 아주 핵심들만 가지고 빠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의 문제 해결, 욕구 충족이라고 그러는데, 소비자가 물건을 사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을 크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자, 이 과정은요, 전통적으로는 5가지였어요.
다섯 단계였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게 보조적 단계였다가 아예 6단계로 딱 늘어나 버렸어. 첫 번째, 문제 인식의 단계. 내가 무언가 사고 싶다라는 욕구를 처음 느끼는 건데 이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물건이 필요하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1번 문제 인식. 2번 정보 탐색. 내가 처음에 나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럼 뭐 해야 되지? 달리기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 문제 인식. 달리기를 하려면 러닝화가 필요하네 라고 하는 게 문제 인식. 그러면 이제 정보 탐색은 뭐냐? 러닝화를 사야 된다고 인식을 했어. 다이어트를 위해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내 몸에 맞을까? 어떤 게 내가 신고 다니기에 좋을까? 등등을 위해서 정보 탐색을 하는 거야. 어떤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질까라는 거. 알아야지 고를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고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보 탐색을 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매우 중요한데 굳이 우리 수업에서 1시간 이상을 할애해서 배우지 않아도 되고 요거 딱 5단계, 6단계만 얘기하면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합니다. 정보 탐색. 그 다음이 대안평가. 자, 이건 뭐냐? 자, 런닝화를 사기로 했지. 그럼 여기서 대안평가는 뭘까? 나이키를 살까? 아디다스를 살까? 아니면 이 와중에 나이키의 1번 모델을 살까? A라는 모델을 살까? B라는 모델을 살까? C라는 모델을 살까? 이게 이제 대안평가. 그러면서 어떤 게 디자인이 더 예쁘지? 더 예쁜데 어떤 게 더 저렴하지?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지? 가성비가 좋은 건 뭐지? 가성비가 좀 떨어져도 오래 신을 수 있는 내구성은 뭐가 있지? 등등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게 이런 제품의 특징들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특징을 알아보는 거고 특징을 평가해서 내가 나한테 정말 적합한 물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적합한 제품 결정을 하기 위한 작업, 결정을 위한 과정. 가성비를 본다던가 인테리어를 우선으로 본다던가 해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대안평가. 어떤 게 더 나에게 유리한 거.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구매 결정이야. 구매 결정.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딱 사야지. 나 이거 살래?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 또는 구매. 태권도장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보내기 위해서 그냥 한 군데 전화해서 저 갈게요. 우리 아이 보내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 아니지. 집 주변에 10분 거리, 5분 거리, 20분 거리 내에 7, 8개의 도장들이 있을 거야. 그럼 다 가보던가 아니면 다 연락해보던가 비용도 알아보고 같은 비용이라면 어디가 서비스가 더 많은지 프로그램을 더 여러 개를 어디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결정하는지 최종적으로. 이게 구매. 그리고 나면 다섯 번째는 구매 후 행동이라고 합니다. 구매 후 행동. 여기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가 우선 들어갑니다. 빠지지 않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추천. 너무 만족. 그럼 이 과정에서 만족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샀는데 내가 써보니 만족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추천할 거냐 또는 내가 재구매할 거냐 아니면 더 이상 사지 않을 거냐. 이제 불만족해서 그런 경우는 불만족이겠지. 불만족했다면 구매 안 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게 구매형 행동인데, 구매형 행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섯 번째가 과거에는 딱 여기까지였어. 과거에는 구매 의사 결정이잖아.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니까 딱 이 다섯 번째까지만 다루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여섯 번째가 생겼습니다. 뭐냐? 처리. 뭘까? 서비스에서는 많지 않은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유형의 형태의 제품에서는 재화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자, 재판매. 내가 쓸 만큼 썼는데 이제 실증 났어. 아니면 이 기능이 필요 없어. 그럼 요즘에 뭐 해요, 여러분들? 당근 하잖아, 당근. 그죠? 그게 소비 시장에서 꽤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야. 과거에는 이게 영향력이 덜하다 보니 그리고 중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6번째 단계를 굳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넣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것까지 생각해서 6번째 단계까지 생각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 그리고 이건 또 왜 그럴까?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지다 보니 실증도 잘 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한가라는 것도 선택의 요건에 들어간다는 거야. 최근에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생님 나이 또래 아니면 그래도 경제력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서비스에 가서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요. 뭐냐? 저 계약 1년 할 건데 만약에 한 4개월 하다가 실증 나서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이 있나요? 물어보고. 그치? 그것도 처리야. 그렇죠? 1년을 계약했어. 스포츠센터에, 헬스장에. 그래서 1년 다니겠다고 할인을 왕창 받아서 계약을 딱 했는데 1년을 못하고 4개월 만에 끝낼 것 같아.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뭐 등등 것들.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자들이 처리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매도 있고 환불도 있고요. 그쵸? 환불. 교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하나 더 있어. 폐기. 맞지? 폐기. 폐기까지도 들어가. 뭐냐? 폐기. 잘 버릴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다들 커피 하나씩 들고 있죠? 그런데 물론 이 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냥 사 먹는 거니까 사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 중에 텀블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처리를 생각한 거야. 나는 쓰레기 만들기 싫은데 텀블러 들고 가는 거지. 그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은연중에 이미 소비자들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바뀌어 있다.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면 좋은 제품, 좋은 유통, 좋은 촉진 활동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 믹스 이전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 일반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은 한 주 동안 배우는 수업 양인데 이걸 완전히 지금 압축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합니다. 6가지의 단계가 있다. 매우 중요해요. 내 PPT 안 만들었지만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단계 문제 인식.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단계.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단계가 정보 탐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이 세상에 많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의 여러 가지 무슨 성비를 알아보는 게 비율적으로 비교해보는 게 대한평가.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의 제품을 사게 되는 걸 구매. 그 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만족이냐 불만족이냐의 감정, 경험을 느끼고 나서 구매 후 행동. 그리고 구매 후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소비자들도 처리라는 6번째 단계를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이 처리 단계를 공급자가 생각했어. 또는 공급자 또한 생각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고 기후온난화 문제도 있고요. 환경오염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등등도 있어서 소비자들도 처리라는 단계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태권도장에서 이 처리의 단계를 생각하면 아까 힌트 하나 보였어? 수익을 늘리려고 태권도장들도 이제 연 단위 계약, 개월, 반기 단위 계약, 분기 단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련생을 받을 때. 그러면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지금 안 보낼 건데 잠깐 멈출게요. 멈추고 멈췄다가 다시 오게 할 거냐, 아니면 환불을 해줄 거냐,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려줄 거냐. 여기서 좀 더 앞선 사람들은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한다면 어떤 방법도 있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니. 이런 방법도 있을 거야. 마케팅적으로는. 저런 처리 과정을 잘 생각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뭐냐? 어머니 그냥 관두지 마시고요. 저희랑 제휴해놓은 학원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이 비용을 다른 학원으로 옮겨드릴 테니
그 학원에 가서 몇 개월 아이를 수업을 받게 하시죠. 태권도장 말고 수학학원 몇 개, 밑에 층에 수학학원 보내세요. 위층에 미술학원 보내보세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겠죠. 그럼 비용은. 그래서 이거를 흔히 우리가 이제 제휴 사업이라고 하는 제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왜 기업들이 만들겠어요? 소비자가 실증 나서 도망가는 걸 막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조합해서 이거 하나 실증 나면 그냥 끝나버릴 수 있잖아. 근데 여러 개를 조합해 놓으면 아 요거 아니면 요거 할 수도 있어요. 저거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요즘에 상가들 가보면 뭐 있죠. 개별 사업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물론 대기업들은 자기 계열 회사들끼리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일반 자영업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가에 가면 우리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들입니다. 그래서 세탁소에서도 도장 한번 찍고 여기 있는 개인 커피숍에서 도장 한번 찍고 옆에 있는 떡볶이집에서 한번 찍어도 다 모아서 한 군데 가시면 또 공짜예요. 그런 것도 하는 상가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전통시장 가면 많아요. 전통시장.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옛날 청와대에 있던 그 종로에 가면 경복궁 뒤쪽으로 통인시장이라고 있어요. 통인시장 가면은 엽전을 돈으로 바꿔. 근데 그걸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어. 아무 상점이야. 그 통인시장 내에 있는 아무 곳에서나. 근데 현금을 낼 때보다 좀 더 저렴해. 그럼 뭐야? 거기 통인시장에 모여있는 자영업자들이 서로 공동의 수익으로 하겠다라고 제휴를 했다는 거잖아. 자, 5,000원을 냈더니 엽전 10개를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당 500원이나 쳤을 때 10개를 주는 게 아니고 12개를 주는 거지. 그럼 6,000원에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5,000원 주고 사서. 이런 방식들을 제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태권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재판매 방식들에서. 이제는 그래서 과거에는 제품을 생각해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매 후 행동까지만 생각하던 걸 이제는 처리라는 단위까지 생각하고 있다. 처리라는 단위까지 생각하고 있다. 10분만 쉽시다.